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 125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2교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 중에 이제 4문제를 골라서 선택해서 이제 푸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은 항상 용어 정의를 이제 근거로 해서 3, 4, 5번을 덧붙이는 그러한 형태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또 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 이제 USCS 통일분류법에서 조립토하고 세립토에 대한 분류 방법 그리고 공학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정의도 좋고요. 여기는 이제 개요가 이제 들어가겠죠. 요 어떤 그 답안의 스타일은 이제 용어 정의대로 좀 써놓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에다가 서술형은 결국은 그 용어 정의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요게 이제 3번, 4번, 5번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느냐 그게 또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USCS부터 이제 그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요는 그렇습니다. 개요는 이제 통일분류법이라는 것은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는 이제 국내의 어떤 분류 기법이다. 기법을 말함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함으로 딱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CS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 아니면 이제 보완할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써주시는 것도 간략하게 개요를 써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시토 분류법하고의 어떤 분류가 어떤 그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USCS인데 어떤 개념도를 도대체 어떤 거를 할 것이냐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떤 다진 곡선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USCS인데 다진 곡선을 왜 해? 그거는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그냥 출제의 유형은 이 사람이 이런 것도 알고 있구나라는 걸 해서 더 플러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진 곡선으로 해서 어떤 그 그래벌, 샌드, 그 다음 실트, 점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진 곡선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고, OMC나 최대 검수비 그리고 최대 건조 밀도를 통해서도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입도를 결정한 다음에 또한 그 다른 그 결정으로서 다진 곡선으로도 이제 어떤 그 그래벌이나 그 세립도 조립도와 세립도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선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꺼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개념도는 본인께서 생각나시는 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5분이 지나갑니다. 5분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대로 그렇게 써주시고, 물론 이제 USCS의 어떤 그런 요 분류 방법, 요런 표를 갖다 여기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어떤 공학적인 특성의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굉장히 돋보이고, 이 사람은 제대로 뭔가를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15점 줄 거 16점 주고 17점 줄 수도 있고요. 많게는 20점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구하는 질문에 근접한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진 곡선 그래프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줬고요. USCS에서 이제 조립토와 세립토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분류 기호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쓸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입도나 액성한계 그리고 이제 소성지수 PI로 이제 나타낸다. IP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USCS의 어떤 군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아시토는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 거 분류 방법인데, 요것도 이제 비교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로쳐 놓고 해주셔도 됩니다. 요것만 쓰셔도 사실은 될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 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어떤 비교는 이제 4번 쪽으로 이제 어떤 항목에서 소제목에, 중제목이나 소제목에 들어갈 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아예 내비치겠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번째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50%로 이제 조립토와 세립토를 이제 구분한다.
그리고 모래 자갈은 이제 구분하는 그거는 이제 4번째, 넘버 4번째로 이제 여기 4.75mm잖아요. 4.75mm.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모래 자갈을 어떤 이제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아시톤은 좀 확실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분류가 이제 대체로 이제 확실하다. 요거는 확실하지 않다. 요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요 칸이 한 칸 더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만 쓴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요게 좀 한 칸 더 올라갔으면 이제 딱 맞겠죠. 그래서 분조모 모기유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 앞에 글자를 따는 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칸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걸 이제 예상하시면서 써주는 것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는 이제 기호로부터 이제 판별을 한다. 기호로 판별을 하고요. 판별을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숙달돼야 되고 이제 분류표를 보거나 이제 해야 된다. 숙달이 돼야 된다. 요런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아시톤은 200번째가 이제 35% 잠시만요. 자, 35%가 35%. 자, 그리고 4번째는 이제 4.76mm로 이제 모래 자갈을 구분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시톤은 넘버 10번째로 한다. 넘버 10번째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유기질체는 이제 유기질토 계략적인 분류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분류가 없다. 요 정도만 이제 어떤 분류 방법, 조립토와 세립토를 분류하는 방법은 요것만 써도 되는데 요 비교표까지 쓴 것은 이제 좀 조금 더 내가 좀 더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이 한 페이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3.5페이지를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요게 25분 내에 쓰셔야 됩니다. 25분 내에. 그래서 약 7분 정도 이렇게 해서 7321에 나머지 이제 플러스 알파 4분 정도는 이제 3분 정도를 이제 마지막 3.5분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페이지는 7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7분을 넘어선다, 뭐 8분, 9분이 된다, 그러면 요거는 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시고 나중에 다음 장에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이제 분류를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물어보는 거는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학적인 활용 방안은 뭐냐? 그걸 이제 4번에 쓰십니다. 4번에. 그래서 통일 분류에 조립도, 세립도 분류하고 입도, LL, 그 다음에 PI, 소송도, 알파벳, 이문자 조합, 흙 종류는 이제 입도, 소송, 압축성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GSMCOPT, 그리고 WPMCLH는 이제 어떤 입도가 양호하냐, 저소성이냐, 고소성이냐, 요걸로 나눠지는 거고요. 조립도와 세립도, 모자 구분,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류하는 기호, 유기질토, USCS, 아시토 비교해 주는 것도 좋겠고, USCS의 어떤 장단점을 적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3번은 이제 대제목 3번은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공학적인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학적인 활용 방안.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떤 그 조립도와 세립도, 요거는 이제 구분하는 그런 기호하고 어떤 그 기호를 이제 그 표를 같이 넣어주면서 USCS의 뭐 장단점,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면 좋겠죠. 두 번째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표가 1번이었다면 이제 요게 2번, 뭐 2번으로 해가지고 2번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어가느냐? 이제 2번 이제 중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자 기호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나눠주는 그 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뭐 보고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까먹었고요. 뭐 알긴 알아도 까먹었기 때문에 뭐 제1문자, 뭐 그 다음에 제2문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비교표도 있고요. 비고, 이제 글씨가 뭐 이렇게 뭐 표가 그렇게 이쁘게 안 된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하고 뭐 어떤 기호하고 설명이 있고요. 요것도 기호하고 어떤 설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립도냐, 세립도냐, 이렇게 해서 이제 GS하고 이제 MCOPT, 유기질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어떤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꽉 차거든요. 또 이게 이렇게 두세 칸을 차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표를 만들으라는 뜻이고, 요게 이제 그려버리다. 요게 샌드다. 그쵸? 요게는 이제 뭐 무기질 실트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점토다. 그 다음에 이제 5는 유기질 실트 점토다. 2탄. 여기는 뭐 고유기질, 고기 유기질 토다. 그러면 이제 WP, MC, 잠시만요. MC,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저소성이냐, 고소성이냐. 여기 저소성, 고소성. 그 다음에 여기 점토질. 그 다음에 여기 실트질. 그 다음에 입도가 이제 불량하냐, 입도가 양호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기호로 흙의 분류 기호를 이제 요렇게도 이제 구분을 하는 그 USCS 통일분류법이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장단점, 문제점이나 장단점, USCS에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가 꽉 찼죠. 두 번째 페이지가 꽉 찼다고 한다면 세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4번이 들어갑니다. 4번. 요게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뭘 물어봤습니까? 네 번째를.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공학적인 활용 방안을 물어봤어요. 네 번째. 자, 공학적 활용 방안. USCS의 공학적 활용 방안이요. 지금 이게 이제 세 페이지가 되겠죠. 세 페이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공학적인 활용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토질명, 그러면 토질명도 있고, 첫 번째로 이제 뭐 토질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짐도 있을 거고요. 다짐이면 뭐 이렇게 그림 그리겠네요. 그 다음에 뭐 투수는 뭐 K 있는데, 뭐 Q는 KH ND분의 NF다. 뭐 이렇게요. 제가 이제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파악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단 강도 있고요. 전단 강도 있네. 뭐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다. 그래서 타우는 뭐고 C는 뭐고, 요거는 뭐 저능력이고, 유혹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유혹력에 뭐 간극수합을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전단 저항각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림 같은 것을 또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공학적인 활용방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다 물어보는 건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5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4쪽에서 요게 이제 4쪽이 되는 거예요. 4쪽에서 이제 반 3.5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이 된다는 건 이제 기억하시면서, 요게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DIY 도형자가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칸이 몇 칸 차지한다는 건 딱 나와요. 한 5칸 정도, 6칸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많이 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나고 두 칸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두 칸이 여기 끝이고 두 칸을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2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술형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DI 도형자를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USCS 어떤 그 뭐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뭐 장점을 여기다 쓰고 단점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USCS는요. 어떤 입자 구조나 점성토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란 시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점성토의 입자 구조나 뭐 잔류 결합 등은 고려되지 못한다. 그리고 분리로부터 이제 어떤 역학적 성질을 너무 맹신하는 경우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예비 판단 자료로만 활용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단점을. 그래서 모든 흙에는 또 적용이 곤란하고 어떤 해당 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아시토 분류는 이제 어떤 그 모래자갈 구분이 이제 10번째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 아시토에 대한 분류를 뭐 잠깐 써준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결론은 이렇게 내줘서 3.5페이지가 딱 끝날 수 있도록. 그게 몇 분이 걸려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25분인데 우리가 25분에 4개 그 문제를 푼다음에 100분이 쩌슷하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왜냐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검토할 시간은 한 2분 내지 뭐 3분 정도면 괜찮겠죠. 그래서 뭐 어떤 그 이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이렇게 뭐 점박이를 넣는달지 안 들어가 있는 건 점박이를 계속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제 그렸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뭘 이렇게 나타냈다 그랬는데 뭐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렸다 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추가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그래벌에 대한 거고 요거는 C나 M에 대한 실트에 대한 거다. 뭐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이제 요거는 자갈이다. 좀 써주고 입도도 뭐 양호하다. 이런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막 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검토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는 좀 남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4분을 제가 이제 문제당 24분 정도를 이제 그 소요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스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스트하게 문제는 이제 그 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려요. 그래서 그 항상 서술형 문제는요. 서술형 문제는 어떤 그 시간 관리, 뭐 용어 정의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 관리. 그래서 막 쫓긴다 할지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14페이지에서 막 흘기거나 물론 13페이지만 써도 점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14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나중에 막 글씨가 흘려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낙제 점수예요. 낙제 점수. 절대로 시간에 쫓겼다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채점위원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고, 모든 것을 좀, 많이 이렇게 보완을 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이거를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림이 3개 이상, 한 페이지에 3개 이상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림만 그리냐? 그래서 그림하고 이제 표가 같이 이제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네,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해서 말씀드려서 벌써 뭐 16분이 지났습니다. 17분째인데요. 자, 그래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연약지반상의 도로구조물, 흑성도, 배수구조물을 설계할 때 아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시치주장서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반공학적인 특성과 분석 방법, 분석 내용, 그리고 필요한 실내 및 현장 시험 종류와 공학적 특성. 참 많이도 물어봤네요. 그죠? 자, 그렇더라도 항상 문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문제를 쓰셨으면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좀 간략하게 다 쓰실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에 간략하게 해서 적어주시고 뭐 한 페이지 한 줄이나 2줄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 지반의 이제 어떤 도로 구조물을 이렇게 그 축조하거나 어떻게 시공을 할 때 어떤 비탈면 경사에 의해서 뭐 사면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안정하거나 어떤 그 퇴적층에 어떤 샌드심이 존재할 때 뭐 투수 개수가 커서 어떤 그 보일링이나 어떤 그 파이핑 물 통로가 형성돼서 약간 배면이 뭐 이렇게 다운되고 침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안정성에도 뭐 설계 안정성에서 뭐 검토를 먼저 해야 되겠다랄지 그런 것으로 이제 개요를 써준다는 거예요. 개요를 쭉 써셔서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도 나는 이 개념도를 알고 있다. 당신이 물어보시는 그 출제위원께서 물어보시는 그 의도를 알고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딱 보고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정말로 이해하고 어떤 그림이나 공학적인 그런 특성을 파악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제대로 냈느냐. 서술형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념도를 이제 어떻게 그려놓느냐. 그게 또 관건입니다.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개념도를 어떻게 그렸냐.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풀려고 하는구나. 그게 탁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도가 저는 거의 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개념도가 뭐 20개 아니 20점 만점이 10점 만점이라면 10점 만점이라면 저는 10점이다. 막 너무 많이 줬네요. 9점이다. 뭐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이제 아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약지방이잖아요. 연약지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유동이나 뭐 측방 유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측 관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계측 관리. 그래서 이제 파이널 레벨 잡고 어떤 그 보일링이나 파이핑이나 어떤 수위에 의해서 치마가 이렇게 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뭐 카스페나 뭐 팩이나 뭐 프라이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적어주시면 좋겠지만 물어보는 것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개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계측관리 모식도 연약지방 계측관리 모식도를 이제 하겠다. 그래서 12개 뭐 이렇게 콩마기가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 지중치막에 뭐 감각수학에 토학계 뭐 지하수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어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3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어떤 시추조상도에 얻을 수 있는 지방공학적 특성과 분석 내용이다. 그래서 1번. 그래서 이제 요 지방공학적 특성. 지방공학적 특성 그 다음에 중제목이 이제 분석 내용이 되겠죠.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 내용. 요게 이제 1번이 여기 한 페이지 첫 번째 장에 될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요게 2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집안공학적인 특성을 말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어떤 그 시추조성도에는 층구분이 되어 있고요. 연약층의 어떤 두께나 연경도, 그 상대 밀도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석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연약층에 대한 분포, 그리고 진해력을 추정하거나 그 다음 지하수위 분포, 장기침하를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연약층 두께가 나오면 그게 나오잖아요. 간극비 알고 cc값 알고 h로그 p0-분의 뭐 유용력 알고 그 다음에 추가 과정을 알면 이제 어떤 장기 안밀 치마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실내 시험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된다. 안밀 시험이나 어떤 삼주갑축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그런 것들 UD를 뜨거나 어떤 그 undisturbed 샘플 있잖아요. 그 불교란 시료들 아니면 이제 교란 시료들을 가지고 입도 시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어떤 안밀 치마량 계산할 수가 있겠죠. 대체로 안밀에 의해서 어떤 간극비나 어떤 cc값 압축지수나 그리고 요 연약층 두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유용력 그리고 이제 추가 과정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프리로딩 하면 이제 요 추가 과정이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흑마기를 검토하거나 샌드심에 분포되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 옛날에 SPT 이제 1.5m마다 이렇게 이제 샘플 뜹니다. 샘플 이렇게 뜨는데 요즘은 이제 1m마다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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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m, 2m, 3m, 3m 갔는데 1.5m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시료, 요 층에 샌드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샌드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요. 진짜 언럭키하게 이렇게 있다면 그거 못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m마다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걸리겠죠. 그렇지만 안 걸릴 수도 있다. 1.5m, 2.5m, 3.5m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샌드심이. 그러다 보면 흑마기를 하다 보면 그 샌드심이 이렇게 이제 분포합니다. 이렇게 분포를 하면 그 사이로 계속 물이 들어와요. 계속 물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침하되겠죠. 상부에 침하되고 이제 구조물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균열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입니까 송도 쪽 어디 이제 근무할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요게 이제 어떤 하수처리장 쪽에 있었는데 하수처리장이 이게 하수처리장에 이제 들어간 연결비가 이게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꾸 가라앉다 보니까 결국 그냥 안 좋은 물이 다 현장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측 관리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지난다든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 지하수위를 재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중 경사기나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다음 날이라도 어떤 중간 보고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이 어떤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잘못되면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오늘 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만 해야지 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공법 선정 검토하는 거, 퇴적증이 있을 수 있겠다. 분류적인 어떤 그 특성이요. 분석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실내 및 현장 시험 종류, 그리고 공학적인 특성은 이제 네 번째 이제 적어줍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적어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큰 제목 3번에, 큰 제목 이제 어떤 3번에, 큰 제목 3번에 이제 중제목을 아까 참 중제목으로 했죠. 중제목으로 2번에 이제 쭉 적어주는 겁니다. 중제목의 1번에 이제 뭡니까? 필요한 실내, 시험 종류, 실내 및 현장 시험 종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학적인 어떤 특성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에는 이제 연역 집안의 어떤 계측 관리를 하는 어떤 허용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뭡니까? 델타분의 1, 어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어떤 건물에 있어서의 어떤 뭡니까? 이 델타, 변이, 델타는 L분의 S다. 전체 길이분의 요 부분에 이제 침하된 양이다. 각변이. 갑자기 각변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쭉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기준들, 허용 기준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내주시면 되겠어요. DIY 도형자료요. 그래서 이제 어떤 PC본을 선택한다거나, PC본을 이제 선택한다거나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쵸? 이렇게 끝. 굉장히 시인성 있잖아요. 자, 연성 한번입니다. 연성 한번은 이제 스퀴징이라는 건데, 요게 치약을 짜내듯이, 마치 이렇게 치약이 있잖아요. 치약이 있으면, 요걸 쭉 짜냅니다. 짜내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게 안반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 이제 스퀴징 된다. 꽉 짜내듯이 이렇게 나온다. 얼마나 이제 연안반이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반의 압착성이 어떤 크리프의 어떤 장기적인 시간 의존적인 변형 특성이다. 요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시간 의존적인 어떤 특성이다. 의존적 특성이다. 그리고 이제 크리프에 대한 어떤 변이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거 스퀴징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개념도는 응력 수준에 따른 안반의 압착성,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도 장기 소성 변이에 따른 그런 터널 거동 특성이나 팽창은 스웰링, 압착은 스퀴징, 압착에 대한 경험적인 평가 방법, 원지방 강도가 낮고 초기 지압이나 지하수 영향, 그리고 외적인 요인 중요하고요. 그다음 4번은 이제 터널 공사 시 압착성의 문제점 및 대책, 연약한 천층 안반이나 단층 파쇄대 조건, 천매암, 이암, 사암, 염암, 암염 등 연암의 어떤 그런 전달 능력이 작용하는 안반에 있어서 점소성 역학거동, 역학거동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딱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점소성 역학거동 특성이다. 점소성. 그래서 집안 반응 곡선도 이제 그려주시고요. 집안 반응 곡선. 자,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초기 지부압 있고, 이제 어떤 델타, 어떤 변이가 있고, 이렇게 안반 지부압 곡선 있고, 요게 저쪽 P0 사이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쇼크리트를 쳐야 되는 그런 부분,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안반 탈락. 그래서 어디가 이제 적정하냐, 요건 너무 빠르다, 요게 적정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적정하다. 지부제 설치하는 구간이요. 이런 것도 이제 안반 지부 반응 곡선, 집안 반응 곡선 이런 것들 그려주시고요. 경험적인 평가 방법, Q값과 H 어떤 토피고에 따라서 안반 개수 N을 이용한다거나 내공 변이, 집안 강도비를 이용하는 방법,
해석적인 평가 방법이 있겠고요. 터널 변형은 이제 내공 변이하고 이제 RMR의 관계,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원지방 강도비, 장기 소성 변이 평가법, 그리고 대책은 이제 단면을 확대하거나 지반 보강 락볼트, 강관 보강 그라우팅, 약액 및 시멘트 주입하고요. 지반 보강 그라우팅, 구조물 보강, 유한 요소 해석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성토지지 말뚝 공법, 요거 아칭 들어가야 되겠죠. 하중 전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캡을 말뚝 캡이나 어떤 지지 말뚝, 성토 지지 말뚝에 어떤 토목섬유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다 키워드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다 침하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측방 이동, 집안 활동 파괴,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층에 설치돼서 이제 성토 화중을 직접 지지하는 전달하는 말뚝이 되겠다. 개념도 그려주고요. 성토 지지 말뚝 공법의 종류, 토목섬유, 그 다음에 이제 슬래브, 성토지지 말뚝, 토목섬유가 있으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이제 슬래브, 성토, 지지 말뚝, 토목섬유가 있으면 말뚝 캡, 성토, 지지 말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별 하중 전달 메커니즘, 말뚝 지지 슬래브 100% 말뚝을 지지하고요. 말뚝 캡과 단독 캡은 캡 부분의 성토 하중과 집안 아칭 효과에 따른 전이 하중을 지지한다. 아칭 효과로 성토 하중을 경감시켜주고요. 말뚝 사이에 집안을 지지해주고 집안 아칭이 있고요. 토목섬유는 집안 작용에 성토 하중을 지지하고요. 활용으로는 측방 유동 시에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성토 집안 잔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약 집안을 성토해주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필댐이네, 필댐. 필댐 제체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요게 이제 용어 정의에도 나왔죠. 용어 정의에도 나왔습니다. 몇 번에 나왔냐면요. 용어 정의 12번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왔던 내용이 서술형에 나와요, 항상. 그 용어 정의에 나온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용어 정의에 나왔던 내용을 내가 잘 모르다, 잘못 썼다, 그러면 그거 이제 그 반성하는 담화를 꼭 쳐주시는데, 담화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어떤 우리 당구장에서도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쉬는 시간에 좀 그 책을 좀 보시고, 어떤 그 방금 이제 필댐이 나왔다. 필댐, 내가 가물가물하더라. 그래서 뭐 CFRD나 초면 차수벽형 있잖아요. AFRD나 그 SFRD 뭐 이런 그 스틸 어떤 FR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못 썼던 거 잘 써주시면 이제 서술형에도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이제 좀 망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서술형에서 좀 만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필댐이라는 축조댐은 재료를 다져서 만드는 댐이고요. 록필댐과 흙댐을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뭐 점토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락으로 이제 채워준다. 필댐이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축조댐은 이제 재료의 자중에 의해서 수압을 견디도록 만든 댐이 되겠다. 그리고 록필댐은 이제 조립질의 재료를 다져 만드는 댐이다. 재료를 다져 만들기 때문에 수밀성이 나빠서 불투수증인 이제 차수벽을 설치해서 표면 차수벽형이요. 아까 CFRD나 AFRD나 SFRD를 이제 표면 차수벽형을 쓰시고요. 중앙 차수벽형, 내부 차수벽형이 있다. 그리고 개념도 또 그려주시고요. 뭐 플리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파라펫 뭐 이런 것들도 위에 세상 위에 파라펫 있잖아요. 그런 거 파라펫 월 이런 것도 그려주시면 좋겠고, 주요 손상은 이제 균열 변이, 종류는 이제 신벽균열, 부등치마, 댐 축의 어떤 방향, 재립 강성차, 댐 축의 연직 방향, 축 재고차, 그리고 건조 수축균열, 댐 사면, 발생 원인은 아칭 현상, 세굴 침식, 수압 활열, 수압 파쇄, 응력전이 아칭 현상, 기초 안반 굴곡부 지진, 부등치마, 과대치마, 간극 수압 상승 원료, 누수 파이핑, 단면 부족, 축제 재료 불량, 다진 불량, 필터증과 차수벽 미설지, 접촉 불량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요. 그래서 치마, 변형 침식, 사면활동, 키워드로만 이제 말씀드린 거 되게 많죠. 제가 이게 다 찾았습니다. 사면활동, 홍수량 증가, 노후화, 바다 및 그냥 골짜기 형상, 제체 부등치마, 기초 집안 부등치마, 이걸 다 쓰는 뜻이 아니고요. 본인께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3가지 이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쓰시되 뭐 3개에서 5개 정도 사이 3개 이상만 적어도 되겠고요. 연약토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중간중간 다 그림입니다. 연약토질, 제체발동, 기초 집안 액상화, 용해석회암, 팽창성 섬토, 운모, 다량함유, 편마암. 방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검사랑 계측관리, 표면 차수벽 안정성 검토, 유한요소 해석, CPG 프로그램, 침투 해석,
그 다음에 간극 수압 변화, 파이핑 검토, 누스량 검토, 여수로 최대 설계, 뭐 홍수위 이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분류에 대한 바로 밑에 있는 또 용어 정의 때 썼던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중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도심지 지하굴착, 도심지 지하굴착 공사가 주변에 이제 미치는 영향 검토 방법 중 팩이나 뭐 클로우, 그 다음에 카스피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방 유동, 지하수 유출, 인접 지반 침하, 굴착면 융기, 침하 경사균열, 침하 유동, 수위 감소, 토사 유출, 보일링, 히빙, 파이핑, 가시설 변형 등이 있겠죠. 개념들은 뭐 계측 관리 모식도 그려주면 좋겠고요. 주변 집안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방법은 침하량 추정 방법인데, 팩 방법은 H 파일이나 시트 파일, 클로우는 이제 H 파일이나 시트 파일, 슬러리 월, 그 다음에 카스페 방법은 시트 파일, 그 다음에 프라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굴착 시 문제점 및 대체, 고려사항, 조사 설계, 벽체 경성과 차수성, 굴착면 융기 방지, 보일링, 히빙, 인접 지반 영향, 침하 영향 평가, 진동 소음, 지하수 오염, 경제성 고려, 시공시 계측 관리, 과굴착 방지, 허용 침하량 산정, 스캠턴, 소어나 부재론 방법, 그 다음에 침하 영향 방법, 설계, S는 이제 SA, 설계에서 이제 시공시 계측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설계 시에는, 좀 다른 색으로 칠해볼까요? 설계 시에 이제 침하량이 있죠. 침하량이 있는데, 요 침하량하고, 허용 침하량이 이제 있는데, 그 허용 침하량보다는 이제 그 실제 그 침하량이 작아야 된다. 허용 침하량보다 그 안에 있어야지 이제 안정이 되겠다. 설계 시에요. 그럼 시공 시에는 어떤가요? 시공 시에는 이제 S 값이 이제 SA보다 작은데 이제 계측을 한 그 실측값보다는 이제 계측값보다는 커야 되고요. 어떤 이 허용 변이 내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 값이 이제 계측값하고 이제 SA 사이 허용에 있을 때는 이제 주의 상태가 되겠고요. S가 이제 SA하고 이제 계측값이 이제 더 커버리면 위험 상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측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클로우나 뭐 그 카스페나 그다음에 팩에 의한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팩입니다. 팩 방법이에요. 팩인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 파일이나 시트 파일 사용한다. 시트 파일을 사용하고요.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영향장이 H분의 어떤 X 요런 게 있고요. H분의 어떤 그 심화량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요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렇게 좀 나타내면 어디가 이제 그 연약이고 여기가 연약이고 여기가 이제 보통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견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런 쪽이 견고한 부분이 되겠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카스페는 이제 그 어떤 그 이렇게 우리 이제 그 흑막이 가시설이 있는데 흑막이 가시설이 있고요. 이렇게 흑막이 가시설이 있으면 요거에 이제 어떤 그 파이널하고 요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탄젠트가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탄젠트 이제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존재하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굴착고가 되겠고, 요게 이제 어떤 그 HP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H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HP가 된다. 그래서 요게 전체 굴착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영향장이 이제 T가 HT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뭐 X 침하가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B가 된다. 그래서 이제 HP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토 같은 경우는 파이가 0인 부분이 되겠고요. HP를 이제 2분의 B로 잡고요. 사질도 같은 경우는 HP를 얼마로 잡는다? 요게 이제 2분의 B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카스페의 어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제 S의 이제 SW, D분의 D 마이너스 X의 이제 어떤 제곱, 이렇게 나타내고요. SW는 이제 D분의 4VS, 요게 이제 침하된 어떤 그 최적, 흙의 최적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치마 영향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P는 이제 근입심도입니다. 근입심도가 되겠고, VS가 이제 변이량 어떤 최적적인 변이량, 그 S는 이제 어떤 거리별 치마량, 거리별 치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글씨가 좀 약간 이제 너무 못나게 쓴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 많은 책에도 문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좀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팩하고 카스페 했고요. 카스페 했고 이제 클로우입니까? 클로우에 대한 방법, 클로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H파일하고 이제 토리벽하고 시트 파일, 그 다음에 슬러리버에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으면 어떤 이제 모래 구간하고 H분의 X 하고요. H분의 이제 여기 뭡니까? 이제 일이 있고 여기서 SW분의 S가 있습니다. S.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0에서 3.0까지 가고요. 여기가 이제 모래, 여기가 이제 단단한 점토가 되겠어요. 단단한 점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다른 그림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0.75하고 2.0. 그래서 연약점토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W분의 S다.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임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물어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림이랑 이런 게 다 그려졌네요. 근데 이제 프라이 방법은 어떤가? 프라이 방법은 이제 어떤 SW가 어떤 C분의 감마 H 제곱 C3K0 플러스 C4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공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써 주시면 네 번째까지 이제 써 주시면 뭐 좋은 답이 되고, 나도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하시고, 끝을 이제 내시기 전에 어떤 다섯 번째 이제 결론을 이렇게 쭉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결론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떤 아까 이제 PC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또 다른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형자, DIY 도형자를 이제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 이렇게 해서 치마량 검토, 치마량 추정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팩 방법이 뭐가 있고 공식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클로우가 있고요. 클로우에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뭡니까? 클로우가 있고 뭐가 있죠? 카스페 방법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에 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5점 이상만 나와주면 네 문제면 이제 60점이기 때문에 잘 써주고 신성 있게 해주시면 16, 17점 나와서 4개면 이제 68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뭡니까? 용어정에서 55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61점이 나오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요. 68점하고 55점 플러스 68.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용어정의에 이제 보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용어정의에서 나왔던 그 문제가 서술형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쉬는 시간에 꼭 찾아서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험에 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교시 서술형 3교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